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가지 영화들의 리뷰를 찾아뵙게 될 한천지입니다. 리뷰들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적인 영화 분석가는 아니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청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후기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더 나아져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리뷰할 영상은 아쿠아맨입니다. 12월 19일에 개봉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0만 명의 관객수를 동원하고 네이버 평점 8.78이라는 제법 준수한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호평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입소문을 타고 있어 앞으로도 마야광 혹은 벙커를 압도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쿠아맨의 간략한 스토리를 소개드리자면요, 바다 깊숙이 위치한 신비의 왕국인 아틀란티스. 이 왕국의 여왕 아틀란타는 정략 결혼이 싫어 육지로 도망쳐 오게 되는데요. 추격자들을 뿌리치다 무대 떠올려온 아틀란타는 자신을 구해준 평범한 인간 남자 톰 커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두는 곳 아쿠아맨을 낳게 됩니다. 행복했던 세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다에서 온 추격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추격자들에게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틀란타는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 말고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은 것에 분노한 아틀란티스의 왕에 의해 바다 괴물들 트렌치들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육지에서 자라게 된 아쿠아맨은 어릴 때부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수중 생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쿠아맨은 바다에서 온 벌코에게 여러 가지 수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신비한 미녀 메라가 아쿠아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쿠아맨의 동생인 오망이 바다 왕국들을 모아 육지를 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틀란타 여왕의 아들인 아쿠아맨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목표를 합치기로 하는 아쿠아맨. 이후로는 오망과 그의 자격들을 맞서 초대 아틀란티스의 왕 아틀라는 창을 치자 육지와 바다를 하나로 묶어줄 진정한 왕이 되게 나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스토리고요. 이제부터 아쿠아맨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아쿠아맨에 대한 스포가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고 봐주세요. 평소 마블의 영화를 더 재밌게 보고 있고 DC의 영화는 놀란 감독의 배트맨 외에는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저는 아쿠아맨에서 큰 기대를 갖고 영화관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왕자의 게임에서 칼 들어오고 영화를 나왔고 모모아의 연기는 기대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영화의 재미는 꽤 괜찮았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효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수중 왕국들을 화려한 시각 효과로 표현한 점이나 왕국들 간의 차별점을 두려고 한 점도 매우 재밌었습니다. 특히 꽃게들의 왕국을 볼 때는 이야,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하면서 보는 재미에 감탄했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시각적인 효과는 앰버 허드의 압도적인 비주얼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앰버 허드, 메라의 클로즈업 씬에서는 정말 입을 벌리고 집중하고 있었으니 이 영화의 최고의 비주얼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앰버 허드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육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헬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중 생물들, 50이 넘는 나이에도 전혀 늙어 보이지 않는 신비함을 간직한 니콜 키드만까지 정말 보는 재미에 공을 많이 들인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토리면에서는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도 생각했던 DC 영화의 문제점, 바로 왜? 라는 부분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뭐든지 적당히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적당한 시기에 왕은 뜬금없이 벌코의 배신을 알아채고 적당한 시기에 아쿠아맨과 메라는 사랑에 빠지고 죽은 줄 알았던 여왕은 적당한 시기에 재등장, 위기를 넘기게 해주며 왕과 아쿠아맨은 적당한 계기로 화해를 삼는 그런 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육지의 인간과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들에게 왕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정당한 왕을 넘고 왜 아쿠아맨한테 가서 왕의 조언자 벌코가 계속 오무왕에게 끝까지 충직한 조언을 건네고 있으면서도 왜 뒤로는 아쿠아맨을 진정한 바다의 왕으로 믿고 수련을 시켜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마지막에 벌코가 창문으로 잘 보이는 방으로 보내라면서 오무왕을 체포하라는 장면은 굉장히 악당틱하게까지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신이들보다는 더 강해 보이는 오모왕이 이건 새로운 신이들을 위한 수트라며 아쿠아맨을 위협하는 악당 만타에게 계속 지원을 해줘서 싸우게 하는 이유로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았고요. 만타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사실 프레시맨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구방위대 초대 아틀란티스의 왕 아틀라는 왜 멸망한 왕국에는 삼지창에 대한 단서를 놓고 창은 또 왜 트렌치 속으로 숨겨 넣었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걸 또 왕이라는 사람이 유리병으로 그걸 숨겨 넣더라고요. 이 장면에서는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정말 많았지만 가장 시소를 먹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엄마 엔딩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갈등은 옴왕과 아쿠아맨 사이의 갈등인데요. 한 번도 어머니를 그리워한 적이 없었던 옴왕이 어머니가 살아온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쿠아맨과 화해를 한 후 순순히 감옥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인 아쿠아맨의 의미를 퇴행시킨다고 생각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제목은 아쿠아맨입니다. 물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마지막에 벌코는 물속에서 너는 오모왕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라 메라가 너의 세계인 육지로 끌어내서 싸우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아니 제목이 랜드맨도 아니고 아쿠아맨인데 왜 육지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오모왕님은 벌코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렇게 전개나 스토리상으로 너무 대충 혹은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에 대한 몰입감이 깨지는 것이 재밌게 만든 이 영화의 큰 아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쿠아맨은 전반적으로 많은 재미적인 요소들과 시각적인 요소를 잘 갖췄지만 스토리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는요 10점 만점에 6.8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쿠아맨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 보았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한첨지였습니다.